영업이사로 대활약 중이라는 고미의 일상을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이런 미용실은 없었다. 이것은 개인가 사람인가? 밝은 인사성은 물론 최고의 서비스로 손님을 맞아주는 우리 고미. 손님 밀착 마크하는 감동 서비스까지 피도 한번 나고. 두루두루 살피며 손님이 지루할 틈 없이 알아서 척척. 놔주는 거야? 손님, 이 샴푸하시기 지루하시죠? 제가 좀 놀아드릴게요. 으짜. 단골 손님에게는 적극적인 애정 공세까지 펼치며 대체 불가. 미용실 마스코트로 존재감을 뽐내는 녀석. 하지만 이런 고미를 손님들이 싫어하진 않을까 걱정도 됐다는데요. 고미야, 오늘 이쁜 옷 갈아입자.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바로 깜찍발랄한 의상을 이용한 이미지 메이킹. 좀 큰 덩치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옷을 입으면 좀 귀여운 느낌이 나니까. 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패션 도 고미가 제안하는 러블리 뿜뿜 패션 아이템 스타트. 너무 귀엽네요. 잘 어울리네. 손발 옳지. 사실 처음엔 미용실 바닥에 머리카락이 털에 엉겨붙어 옷을 입기 시작했다는데 손님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그야말로 패션 덕이 되었다네요. 어쩜 이렇게 입는 옷마다 소화를 잘하는지 판타스틱 화보가 따로 없지? 그나저나 대체 뭐가 고민이라서 세네 개에 제보하신 건지 요리 보고 조리 봐도 문제는커녕 너무 사랑스럽기만 한데요. 보호자 말도 척척 잘 듣고 얌전히 간식도 잘 받아먹는 녀석. 야, 이 보호자님 고미 자랑하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배변 패드를 갈아주는 은하 씨 곁으로 다가가더니 장난기 발동한 고미 육중한 몸으로 점프 점프. 이번엔 피하는 은하 씨를 졸졸졸 따라다니며 깨물어 대기까지 하는데요. 고미야, 이제 그만 릴렉스 감다운. 한 번 발동이 걸리더니 이번엔 보호자님한테 점프하며 입질을 해대는 고미. 못 나가겠어. 이제 좀 진정이 된 건가요? 멈춰선 고미를 쓰담쓰담 달래보는데 하지만 고미야. 또다시 시작되는 점프와 입질. 이럴 땐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죠. 얼른 주랭랑 쳐보지만 소용없죠.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입질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진다는 추격전. 잠시 장난감에 관심을 보이다가도 그렇지. 고미야. 이러시면 안 돼요. 보호자를 보자 다시 흥분 업. 더구나 영업장에서 이러면 고민이 좀 되시겠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시원한 정도였는데 이제 제가 크면서 좀 많이 아파요. 부어오르기도 하고. 확실히 많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많이 세졌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갈수록 심해진다는데요. 근데 처음에는 무는 게 귀엽고 이렇게 이가 간지러워서 맞아. 그런 건가 보다 하고 그냥 장난감 같은 걸로 놀아주고 그랬었는데 이게 점점 강도가 너무 세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코 찡긋거리면서까지 다가오니까 무서워가지고. 네, 저도 저희 고미 어머니 못지않게 많이 물렸는데 그냥 많이는 아니고 이 정도? 그럼 대체 보호자님은 얼마나 더 심하다는 건지. 아니, 팔에 20%는 자국들은 설마? 네. 왜? 고미가 물어가지고. 네. 진짜요? 팔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다리, 허벅지 안쪽이랑. 물어서? 네, 엉덩이요. 많이 물어요. 네? 네, 많이 물어요. 놓지를 않아요. 한 번 물면. 아 진짜? 세나게 출동할 만하죠.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봄이야, 대체 왜 그러는 거니? 응? 혹시 심심해서일까 손님이 없을 때마다 터그놀이는 필수. 온 힘을 다해 놀아준다는데요. 하지만 입질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 녀석을 어찌하면 좋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애틋한 마음이 더욱 큰 보호자.
곰이 깨물고 왔어? 어? 누가 깨물래? 씨. 2달 전 입양된 곰이에겐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구석에 계속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고 저희가 손만 이렇게 갖다 대도 이렇게 피하고 좀 맞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주축이 손도 있어요. 이렇게 떨고. 네, 한쪽 손을 좀 많이 떨었어요. 미용실 건물 뒤편 옥상, 곰이를 처음 발견한 곳. 무슨 연유에서인지 녀석은 몇 날 며칠 혼자 덩그러니 방치되어 있었죠. 바람을 피할 곳도 둔 비를 막아줄 집도 없는 차가운 옥상 위에서 그 어떤 보살핌도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던 조그맣던 녀석. 어떻게 보면 그때도 되게 애기였을 텐데 완전 애기였지. 버틴 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되게 추웠는데 그런 녀석을 보고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었던 보호자는 녀석을 데려오기로 마음먹고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종이에다가 저희가 사겠다. 이제 그렇게 키우실 거면 이제 키우지 말아달라 이렇게 썼었는데 사실 뭐 그 이후로도 저희가 막 찾아간다거나 그러지는 사실 좀 무섭더라고요. 아저씨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냥 살아있는 동안 먹을 거라도 잘 먹어서 맞아요. 저희가 이제 맨날 밥 사가지고 와서 이제 던져주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운 좋게 사진이 퍼져가지고 이제 구조까지 하게 된 거죠. 곰이의 안타까운 소식을 SNS로 전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동물단체의 도움으로 결국 구조할 수 있었다는데요. 그러나 당장 갈 곳이 없었던 녀석을 입양에 데려왔지만 미용실에서 지내는 게 행복할지 늘 마음 한편에 미안함이 있습니다. 미용실이 답답하진 않을까, 손님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진 않을까, 이 때문에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것, 바로 산책인데요. 하루에 2번, 아무리 바빠도 산책만은 필수 일과입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열리자마자 벌써부터 슬슬 발동 거는 곰이. 거침없는 질주 본능에 속수무책으로 쫓아가기 바쁜데요. 얘가 너무 빨리 가서 항상 끌려다녀요. 처음 산책 때는 한 발자국 내딛지 못할 만큼 겁이 많았다는데 불과 2달 만에 거침이 없어졌습니다. 곰은 나와서 대소변 잘 안 봐요. 항상 대변은 밖에서, 저녁은 밖에서 봐요, 대변은. 잠깐의 인터뷰도 용납 못하는 막무가내 산책 스타일. 아유, 숨차다. 누가 누굴 산책시키는 건지. 근데 곰이가 신이 났네요. 그런데 갈수록 덩치가 커지고 힘이 센 데다 통제불능. 제멋대로인 게 문제. 왜 그래, 곰이야. 이리 와. 이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산책할 때마다 큰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 하네요. 이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뭔가가 있으면 정신을 못 차리고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 산책에 집중 못하고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끌려다니는 거. 네. 전쟁 같은 산책이 끝나고 어느덧 오늘 하루 미용실 영업도 끝이 났습니다. 문 닫을 준비를 마치고 오늘 하루 수고한 곰이도 이젠 휴식 타임. 잠자리로 데려다 주는데요. 펜스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밥도 한가득. 살뜰히 챙겨주고 난 후 퇴근하려고 나서는 보호자. 그런데 미용실에 홀로 두고 퇴근해야 하는 보호자도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쿠마야, 쿠마 여기 있어? 아, 쿠마 찾았다. 쿠마, 여기서 뭐해? 아, 엄마 왔잖아. 2년째 함께 살고 있는 보호자의 또 다른 반려동물. 이 녀석은 소심하고 겁 많은 반려묘 쿠마입니다. 네, 많이 소심해요. 그래서 진짜 곰이를 여기 같이 이제 합사를 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이 많아요.
겁이 많아가지고. 쿠마야, 고미 뭐 하고 있나 우리 볼까? 응? 나 고미가 자고 있어. 고미 봐봐, 고미 여기 잘 자고 있지. 고미 네 동생이야. 집에 와서도 고미가 걱정되는 보호자. 뭐 아플까봐 아니면 얘가 또 혹시라도 이런 일은 드물겠지만 도둑이 들어서 고미를 해치진 않을까 이런 거. 어설픈 합사 시도가 되레 문제가 되진 않을지 애만 태우고 있다는데요. 다음 날 간밤에 고미가 잘 지냈을지 걱정인 보호자는 매일 1등으로 출근 도장 찍는다는데요. 고미 고미.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늘 미용실에 나와 고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보호자. 어떤 게 무서웠어? 무엇보다 고미를 하루빨리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사는 게 가장 큰 바람이라는데요. 그 간절한 소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쿠마랑 합사가 잘 돼가지고 밤에도 혼자 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용실의 마스코트 고미. 하지만 날로 심해지는 입질과의 전쟁. 천방지축 미용실 죽돌이 고미는 황골탈퇴하여 집돌이가 될 수 있을까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반려인의 고민을 풀어주는 반려견 행동 전문가 설채현. 지금 그가 출동합니다. 만개한 꽃망울에 가슴 설레는 봄날. 샤방샤방. 봄 햇살처럼 훈훈하게 등장하시는 우리의 설 전문가 철부지 우리 고미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사진 너무 귀여워. 안녕. 너 너무 이쁘게 생겼다. 안녕? 안녕? 난 별로 안 무서워? 아직 애기죠? 네. 그죠? 일로 와봐봐.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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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너 눈이 너무 매력적이다. 응? 아야 아파. 아야 아파. 아야 아파. 안 돼, 물면. 놀자 그러는구나 너. 어? 나는 마음에 들어? 나 이거 먹으면 안 돼. 너무 귀여워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곰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선생님들 자꾸 물어 뜯어가지고. 아, 방금 좋아하는 것처럼? 네. 아. 근데 이제 강도가 점점 심해져요. 지금 딱 보니까 그럴만해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얘 성격을 보니까. 야 고미 너 오늘 임자 만났다. 곰이야, 이제 좀 같이 놀자 좀 이따가. 그런데 잠시 후 촬영 회방꾼이 된 고미. 야, 왜 이래 오늘? 진짜 아파. 팔짱 끼고 그냥 일어나 버리세요. 그렇죠. 아우 아프겠다. 아우. 너무 아프겠다. 하지 말고 소리 내지 말고. 너무 아픈데 어떡해요? 뭐 너무 앞으로 참아야 돼요. 참으라고요? 이게 너무 재밌어. 내가 곰이라도 재밌겠다. 곰이한테 그냥 보호자님들이 장난감인데? 결국 보다 못한 설쌤이 나서보는데요. 천지 모르고 날뛰더니 평소와 다른 반응에 당황한 녀석. 오 벌써 잠잠해진 건가요? 우리가 간식이 있으면 이제 이럴 때 칭찬해줘요. 얌전해졌어. 흥분을 좀 가라앉혔을 때. 이번엔 소파로 올라오는 녀석. 그래, 너 옆에 앉아라. 귀엽게. 여기 있어요, 누나가. 너가 흥분을 가라앉혀야지 촬영이 될 것 같은데? 아유 이제 그만 릴렉스. 자, 이거 가지고 계시다가 물려고 하면 이걸로 이렇게 막으세요. 네. 어? 정말 효과가 있네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고민은? 고미는 저희 미용실 뒤쪽 편 가정집 옥상에서 방치되어 있던 강아지예요. 네. 진짜 큰일 날 뻔했네. 거의 아무것도 없는 그냥 옥상 노면에서 비도 다 맞고 눈도 맞고 뭐 장난감도 당연히 장난감도 없을 없었고 거고. 집도 없었고. 그런 아이를 어떻게 데리고 오게 되신 거예요? 계속 뭐 지켜보다가 네. 좀 SNS 상에 조금 화제가 조금 돼가지고요. 네. 그 계기로 저희 아는 분들이랑 이제
몇 번 갔다가 실패하고 마지막에 이제 구조단체에서 구조해 주셨어요. 구조단체에서 구조하셔가지고 네, 어쩌다 키우기로. 입양까지 아, 임보만 하시려고 처음에는 하셨었는데 정이 들어서. 처음에 임보만 하시려고 하다가 네. 오 진짜 좋으시다. 오. 우리 이렇게 방송하면서 대형견이 같이 앉아서 하는 게 저 처음인 것 같은데, 그죠? 그럼 영상 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네. 고미도 궁금한가 본데요. 너 좀 부끄러워질 텐데 괜찮겠어? 자, 먼저 툭 하면 점프하고 달려드는 건 물론 팔이며 다리 할 것 없이 입질을 해대던 고미. 장난이라 보기엔 정도가 조금 심각해 보였는데요. 놀 때 보이는 약간 공격적인 증상. 근데 이거 뭐 공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고민은 너무 즐거운데 지금. 혼자 즐기고 있어요. 이게 우선은 왜 그럴까요? 고민은 왜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럴까요? 놀아달라고? 그렇죠. 놀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놀아달라고. 그러니까 나랑 뭔가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계속 이걸 보면서 문제 행동임에도 계속 이렇게 미소를 짓고 웃고 있었냐면 우리가 강아지의 문제 행동이 왜 일어나는지를 봤을 때 가장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개들한테는 정상 행동인데 우리가 문제 행동으로 이해한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행동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어린아이들 그렇잖아요. 저도 많이 그랬는데 막 툭 치고 도망가고 막 잡아 당기기 놀고 강아지들한테는 고미가 하는 행동이 아주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오히려 문제는 보호자에게 있었다는데요. 그렇죠. 아주 재밌는 소리죠. 아주 재밌는 소리. 고미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여기. 이게 고미한테는 와 재밌다 놀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보호자님을 얘한테 강아지 CG를 입혀주시면 같이 놀아주는 강아지. 완전히 강아지들이 노는 모습이에요. 노는 거라고 하기엔 만신창이가 된 이 팔은 어쩌고요.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이게 이게 뭐가? 손이 재산인 분들인데 그렇죠. 네. 코끼리는 코가 손이지만 얘는 입이 손이에요. 뭔가 이렇게 씹는 욕구가 상당히 높은 아이예요. 지금 보면 제가 아까 책으로 한번 막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자꾸 물려고 하는 아이들은 뭔가 판으로 막는다거나 해서 안 된다라고 알려주는데 이 판까지도 계속 씹고 이 씹는 걸 너무 재밌어요. 아니, 내가 아이고, 못 주겠어. 아작이 났네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보통 애기들은 저 나이 때 한 2, 3kg? 그렇죠. 2, 3kg인데 충분히 감당해낼 수 그렇죠.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데 네. 쟤는 17kg 네.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큰지를 잘 모르는 거 같아요. 귀여워. 그냥 나 어렸을 때 그냥 이만한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대응이 너무 잘못됐어요. 아예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대응 자체가 완전하게 안 돼, 안 돼 이런 거를 몸으로 좀 잘 표현해 줬으면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고미가 생각하기엔 지금까지 그래 놀자 재밌다 계속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행동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옥상에 방치되어 있었던 녀석이 안쓰러워 단호한 대처 없이 예뻐하기만 했던 보호자와 미용실 식구들. 문제 행동을 키워온 셈이 되었네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 말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반려동물들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고미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분들을 무는 이런 행동 자체가 나 좀 봐줘, 나랑 놀아줘였어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뒀을 경우 더 강하게 문다거나 아니면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무는 공격성으로 또 발전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강아지들의 사회화 시기가 2개월에서 길게 봐서 4개월, 5개월까지 가지만 그 이후에 꾸준하게 교육을 해줘야지만 나쁜 행동들 대신에 좋은 행동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선생님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과 살면서 필요한 교육들은 아주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모든 분들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산책 활동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냥 곰이 영상 나오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귀엽잖아. 근데 얘는 네 발로 다녀서 힘이 훨씬 세요. 근데 잘못 잡고 다니다가 얘가 한번 팡 치잖아요? 대형견 키우시는 분들은 그러다 넘어지시는 경우 되게 많아요. 특히 이런 도심 지역에서는 조금 짧게 해야 되겠지만 조금 넓은 공간,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에서는 너가 냄새 맡고 하고 싶은 대로 하되 나를 끌지는 마. 이거를 정확하게 꾸준하게 알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산책도 훨씬 더 편해지고 서로 행복한 산책을 할 수 있어요. 모두가 퇴근한 후 미용실에서 홀로 밤을 보내야 했던 곰이. 보호자님 역시 퇴근할 때마다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모두 떠나고 잠시 낑낑대며 불안해했지만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홀로 있는 모습이 어쩐지 안쓰러워 보이네요. 아이고. 근데 처음에 좀만 그러고 너무 세상 모르게 잘 잔다. 네, 잘 자요. 되게 평화로워 보인다. 그럼 이대로 괜찮은 건가요? 평소 때 괜찮은데 한 번 뭔가 꽂힌 날이 있어. 맞아. 나와서 이걸 다 엎어놓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은 워낙 잘 있는데 사실 저 펜스 같은 거야 곰이가 맘만 먹으면 부시고 나올 거예요. 그렇죠? 궁금한 게 네. 곰이가 여기서 생활하는 게 얘한테 행복한가? 우리의 욕심으로 얘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미용실에서 생활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과연 좋다고 봐요. 재밌잖아요. 뭐 우리야 심심하면 나가서 인터넷이라도 하고 책이라도 보고 TV라도 보고 하는데 강아지들은 안 되잖아요. 피곤한 개가 행복한 개인데 자주 피곤해할 거예요. 놀다가 지쳐서 그렇죠. 네. 네. 곰이의 경우 미용실을 찾는 손님들이 대부분 단골이라 익숙한 데다 실제 관찰 내내 미용실 안을 자유로이 왔다 갔다 그러다 피곤하면 자고 큰 문제는 없어 보였었는데요. 결코 영업장에서 지내는 개들이 모두 좋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대로 지내는 게 최선일까요? 여기서 사는 게 아니면 다음 옵션은 뭐예요? 출퇴근. 출퇴근 같이. 네. 잠은 같이 자고. 네, 출근하실 때 다 데리고 나오시고. 여기서 생활은 하고. 네. 집에 고양이가 있다 보니까 야, 반려묘와 합사가 가능할까요? 너무 귀여운데? 스코티시 폴드예요? 저 먼치킨이요. 먼치킨이에요? 네네. 다리 짧아가지고? 네. 아, 그렇구나. 고양이가 또 덩치가 되게 작은 고양이에요. 네네네. 근데 얘는 또 크고 얘는 또 작은 아이들에 되게 집착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선 곰이뿐만 아니라 쿠마도 신경 써줘야 되잖아요. 우리 고양이를 부탁해 시청자분들한테 많이 혼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한테 많이 혼날 수 우리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먼저 생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어떻게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보는데 만약에 쿠마가 너무나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곰이도 여기서 잘 적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쿠마랑 곰이가 잘 조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땐 출퇴근하는 걸 더 추천드려요. 저녁에 곰이가 잘 있는지 볼 수 없어서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인데 지금은 혼자 잘 자지만 혹시라도 뭔가 소리가 나거나 깜짝 놀라는 요소들에 의해서 곰이가 사고를 치거나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호자랑 최대한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우리 사람도 그렇고 강아지들의 생활 자체가 항상 일정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간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지금이라도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걸 차근차근히 연습을 해보고 익숙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곰이 교육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곰이의 습관 중에 하나가 우선 뛰어올라요.
근데 지금 곰이도 내가 점프를 한다거나 문다거나 했을 때 재밌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조금 움직여 볼까요? 컴!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관심을 보이는 녀석. 역시나 깨물기 시작합니다. 움직여볼게. 자, 봐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찡긋해. 그렇지. 아이고. 자, 이렇게 물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무시예요.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 봐야 돼요. 그러면 물지 않고 뭘 해야지 칭찬을 받는지를 알려줘야겠죠. 있죠. 곰이 앉아. 옳지. 입질을 멈추고 자리에 앉으면 간식으로 칭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걸로 이렇게 바꿔주면 얘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물면 간식 나오고. 그렇죠. 물면 간식 나오는구나 하면서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고 있는 거 대신에 앉아 하고 좀 진정이 된 상태에서 터그놀이를 하거나 간식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보호자 말 잘 들으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나오네? 아니면 내가 조금 진정하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게 나오네?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때 무는 걸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옆에 와서 앉아 있겠죠. 자, 우리 보호자님이 꼭 하셔야 될 거는 이런 거나 막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아프니까. 우리가 그래도 몸무게 조금 더 나가요. 조금 연습을 한번 해봐야 돼요. 네. 늘 표적이 되었던 보호자님이 직접 해보는데요. 네, 이제 한번 오면서 이런 행동들 하면 어떻게 해야지 먹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반응하지 않고 무시하자 잠잠해지는 녀석. 바로 이 타이밍에 자, 와우.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옳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손이 움직여야 돼요. 자,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힘 딱! 네, 절대 밀리지 마세요. 절대 밀리지 마세요. 나중에 더 커질 거예요, 곰이. 절대 밀리시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 옳지. 옳지. 네, 좋아요. 물고 점프하는 것 말고 다른 표현 방식을 가르쳐주는 건데요. 무조건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바꿔줄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곰이 생각보다 잘 따라오는 것 같죠? 근데 너 어디 가니? 대박. 꼬리 오른쪽에서 흔들리는 거 보이세요? 지금 꼬리 어디 쪽에 있는 것 같으세요? 오른쪽? 오른쪽. 강아지들이 기분이 좋을 땐 꼬리를 오른쪽에서 더 많이 흔들어요. 그리고 올라왔을 때는 저는 그냥 받칠 거를 아예 없애버려요. 이제 약간 리셋 됐어요. 한번 보세요. 평소와는 다른 반응에 처음엔 녀석도 당황하는가 싶더니 인내심이라도 테스트하려는 것처럼 계속해서 달려드는데요. 야, 정말 집요하다 너. 네,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그러다 포기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보호자에게 통하지 않자 급 타겟 변경. 곰이야, 근데 너 사람 잘못 골랐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려고 할 때는 말은 안 해도 돼요. 정확히 좀 몸으로 강하게 표현해주고 자기가 스스로 흥분이 가라앉아서 이런 상태가 오면 그때 칭찬해주고 간식 가져와서 주시면 돼요. 확실한 교육은 반복 학습이 필수. 와우, 웬일로 얌전히 따라 걷는 녀석. 보호자가 자리에 딱 멈춰서자 이제는 자동으로 얌전하게 제자리에 착석. 옳지. 금방 좋아지네요. 네. 근데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먹을 수는 없으니까 한 1, 2주일 정도에서 무는 행동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가끔가다 한 번씩, 한 3번에 한 번씩. 네. 와우, 우리 곰이 아주 굿잡. 옳지. 매너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지. 원래 저렇게 칭찬해줄 때도 물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무네. 이제 매너견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매너 맥기스견. 이것은 산책인가 지옥 훈련인가. 이러지? 야, 너 왜 그래? 경로 이탈을 밥 먹듯 하던 제멋대로 산책. 이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에너지 넘치는 반려견과의 산책에서 중요한 건 줄 컨트롤이라는데요. 가까이 가면 줄 접어주시고 줄을 팽팽하게 잡지 않는 것이 핵심.
냄새 맡을 때 기다려주시고. 옳지. 어이 착해. 보호자한테 집중하면. 그러니까 이 산책을 하면서도 칭찬할 거 계속 찾아야 돼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도 이게 쌓이면 이런 행동들을 더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옳지. 어디서 냄새 나나 보다. 산만한 녀석이 보호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칭찬과 간식으로 보상. 평소보단 훨씬 안정적인 모습이죠. 이리 오세요. 끌지 마세요. 느슨하게. 자꾸 끄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그죠? 저 보세요. 아. 방향만 잡아주고. 네. 꼼. 가자. 갑자기 왜 앉는 거니? 지금 저기로 가고 싶어. 그럴 땐 방향을 바꿔주는 게 좋나요? 아니면 바꿔줘도 되면은 그렇게 하는데 항상 또 그럴 수는 없어요. 야. 저희가 냄새 아까 왔던 길이 훨씬 더 재밌고 여기로 가기 싫어요 지금. 아. 꼼아. 꼼. 옳지. 반려견이 갑자기 멈출 경우 줄을 당기지 않고 느슨하게 풀어주면서 방향만 유도해줍니다. 그렇지. 앞으로 배운 대로만 쭉 아시겠죠? 설 전문가도 긴장하게 만든 미션. 예측 불가. 코미와 쿠마의 숨막히는 합사 대작전. 그 반전의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코미의 나홀로 밤 생활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미션. 미션 수행을 위해 보호자와 고양이 쿠마가 사는 러브하우스를 찾아봤어요. 제가 딱 우리 보호자님 성향을 봤더니 뭔지 좀 알겠어요. 이 집을 딱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 집은 그냥 고양이 집인데요? 네.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모든 장난감과 있어야 될 것들 다 있어요. 그리고 보호자님 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완전 고양이 놀이터야 완전히. 열혈 집사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이 집안의 실세. 쿠마 어딨니? 오 마이 갓. 예상치 못한 심자권태. 인형이세요? 지금 보면 그래도 겁은 내는데 동공 같은 것도 확장은 안 돼 있고 조금 무서워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먹는 걸 무서워해가지고. 근데 요거는 잘 먹어요. 아니 그래도 꽤 대범한 아이네. 야, 그러네요. 좋아하는 점점 맞을 수 있어요. 둘 다 대범하면 싸워요. 개인기는 없어요. 개인기요? 없어요. 그래, 너넨 이쁘면 됐어. 성공적인 합사를 위한 첫 번째 조건. 우선 함께 지내야 하는 녀석들의 성격을 파악하라. 보호자 집의 주 생활 공간은 거실, 방, 베란다. 개와 고양이가 공존할 수 있을지 집안 환경과 구조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출퇴근하며 밤에 잠만 자는 구미에게 맞는 최적의 공간은 거실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방은 곰이 출입 금지. 쿠마만의 방. 네. 만약에 곰이가 밖으로 나가면 바깥의 놀이터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좁은 거에 비해서 좀 괜찮을 것 같고 조금 더 신경을 써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강아지랑 고양이랑 같이 키울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아, 수직 공간? 그렇죠. 강아지는 수직 공간으로 못 올라가는데 네. 고양이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이라도 고양이들한테는 충분히 넓은 공간을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직 공간이 여기에 베란다 쪽에 애들 딱 좋은 그 바깥 구경할 수 있는 거 잘 되어 있는데 수직 공간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캣타워를 준비를 했거든요. 구미에게 거실을 양보하게 된 고양이 쿠마를 위해서 설 전문가가 준비한 선물. 근데 왜 새나개에서 캣타워를 준비를 하죠? 저 처음 보는데. 여러분 이거 새나개입니다. 새나묘 아니에요? 쿠마야, 구미 좀 잘 부탁해. 캣타워는 창밖 구경을 좋아하는 고양이들을 위해 베란다나 창가에 설치하는 센스. 우리 설쌤 모르는 게 없으세요. 오늘따라 더 든든하네. 혹시라도 곰이가 여기에 들어왔을 때 사실 이런 책상이나 이런 데까지는 다리를 뻗어서 얼굴을 들이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높이에서 캣타워 가장 위쪽에 내가 정말 아무도 올 수 없는 안전한 곳, 그리고 그 위에서 곰이가 움직이더라도 제가 뭘 하나 이런 걸 지켜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쿠마한테 좀 안정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높은 캣타워를 추천드린 거고, 캣타워뿐만 아니라 캣폴, 캣워크 등의 수직 공간들도 고양이에게 훌륭한 은신처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쿠마도 마음에 쏙 드는 것 같죠? 성공적인 합사 두 번째 조건. 개와 고양이의 공간을 확실하게 분리하고 고양이에게는 수직 공간을 제공하라. 마지막으로 얼굴을 마주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다는데, 아니 이건 하루 종일 구르고 땀나게 산책까지 했던 고미의 퇴치 가득한 옷이네요. 쿠마가 고미의 냄새에 익숙해지게 하는 과정인데요. 잘 맞는데? 저 옷을 가지고 여기서 밥을 주고 쿠마가 냄새도 묻히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이 옷을 가지고 다시 또 고미한테 가서 맞게 해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리고 집에 올 땐 또 벗겨서 가져와서 쿠마 밥그릇이나 이런 주변에 놔주고, 이거를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반복해서 이 냄새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한 다음에 이제 오는 연습을 해야 돼요. 고미가 왔다가 갔을 때 쿠마의 컨디션도 한번 봐주고. 네. 성공적인 합사 조건 마지막. 서로의 채취가 묻은 물건을 통해 냄새로 먼저 익숙해지게 하라. 고양이 화장실은 강아지의 생활 공간과 최대한 겹치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고양이들은 강아지가 싫은데 화장실 앞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화장실에 가지 않고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방광염이에요. 또 하나는 고양이는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사료에 단백질 함량이 조금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변에서 상당히 좀 재밌는 향이 많이 난다고 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독한 향인데 우리 반려견들이 새로운 냄새와 이런 것에 상당히 재밌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화장실이 접근 가능할 경우에 자기 분변은 먹지 않는데 고양이의 분변은 고구마 캐먹듯이 찾아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고 고미 오셨어요. 고마. 드디어 집안의 첫 발을 내디딘 고미. 고미야, 여기가 네가 살 집이야. 조심조심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요. 좀 편하게 냄새 맡고 하게 해줄게요. 줄 잠깐 풀어. 네. 아마 쿠마 냄새 많이 날 거예요. 여기저기 코를 박으며 탐색하기 바쁜 녀석. 쿠마 반응 좀 어때요? 눈 동그랗게 뜨고 있어요? 망구석이 된 쿠마는 고미에게 시선 집중. 쿠마는 봤어요, 고미. 고미야, 너 어딜 보는 거니? 그나저나 쿠마는 괜찮은 건가요? 오히려 이러면 좋은 거예요. 쿠마도 지금 아주 스트레스 받아 보이진 않거든요. 좀 긴장은 했는데. 고미야, 근데 너 저 쿠마가 안 보이는 거니? 거기서 고미 한 번만 불러봐 주세요. 바로. 이때 쿠마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고미. 응, 봤다. 그래도 이렇게 꼬리가 짧은 폭으로 흔들리는 건 되게 긴장한 상태. 이제 본 거예요. 옆으로 들어가는 길 있나 확인하려고. 이제 대놓고 방문 앞에 앉은 고미. 뚫어져라 쿠마를 쳐다보는데요. 그런 녀석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는 쿠마. 만나고 싶어.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고 어떻게 반응이 더 과해지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쿠마를 보고 안달이 난 것 같더니 갑자기 자리를 뜨는 녀석. 옳지. 옳지. 잘했어. 근데 갑자기 칭찬을 왜 하시는 거죠? 옳지. 옳지. 제가 언제 칭찬할게요. 쳐다봤잖아요. 그런데 크게 관심이 없잖아요. 분명히 고양이 한번 쳐다보고 옳지. 저한테 관심 가지고. 쿠마가 생각보다 괜찮네. 네, 생각보다 괜찮아요. 전 아니, 그래서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때 짧은 다리로 천천히 다가오는 쿠마. 와우, 대투도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완전 멀쩡한데? 바꿔야겠어. 그래서 내가 안 나올 거라고 했는데도 나오는 거야?
아, 밀당을 하는 건지 온탕 냉탕을 오가는 반응. 이대로 계속 지켜봐도 되는 건가요? 네, 우선은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하나 보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될 거예요. 네. 뭐 그래도 처음 치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쿠마야, 넌 괜찮니? 스트레스 받는다. 이제 받기 시작하는구나. 오늘과 같은 거를 한 두세 번 정도 더 하고 곰이 와서 같이 자는 거 연습해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다. 합사의 핵심은 두 녀석 모두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천천히 자연스럽게 꼭 기억하세요. 곰이가 생각보다 쿠마를 보고 과잉 흥분을 한다거나 하지 않고 적당한 호기심과 그리고 포기가 빠른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둘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보호자분이 절대로 빠르게 가시면 안 돼요. 만나는 횟수를 일주일에 처음에는 한 2번에서 그 다음에 이틀에 1번 정도로 차근차근히 늘려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쿠마와 곰이가 만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보호자분이 항상 안전을 위해서 지켜보시면서 정말 내가 확신할 수 있을 때 둘의 만남 시간을 늘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둘 다 조금씩의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어요. 다견 가구 아니면 강아지와 고양이가 함께 사는 가구들은 어느 정도 아이들이 스트레스는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마, 오늘 고생 많았다. 피곤하지? 오늘 푹 자. 응? 리셋됩니다. 아, 네, 맞아요. 리셋돼요. 오늘 0부터 5까지 했으면 내일 0부터 6, 7까지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예, 기계 절대 아니라는 거.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습관을 만들어서 계속 평생 동안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